안녕하세요, 저가어때입니다. 태블릿을 구매할 때 누구나 조금이라도 가격은 저렴하면서 성능은 좋은 제품을 찾게 되지만 막상 찾다 보면 생전 처음 들어보는 국내 브랜드나 떨떠름한 중국 브랜드만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최근 누구나 아는 국내 기업에 사양까지 무난한 보급형 태블릿이 나왔다고 해서 리뷰해보려 합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 삼성 갤럭시 탭 A7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삼성이란 기업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기 때문에 평소에 공들여 설명하던 브랜드 소개는 과감히 생략하고 바로 제품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갤럭시 탭 A7은 2020년 언택트 시대로 인해 다시금 활기를 찾고 있는 태블릿 시장을 선점하고자 삼성에서 내놓은 보급형 태블릿입니다. LTE 전용 모델이 먼저 나오고 최근 와이파이 모델이 출시되었는데요. LTE 모델 같은 경우는 통신사를 통해서만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출시됐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고, 와이파이 모델은 대대적인 사전 예약이 진행되어 나름 대란 분위기가 형성되는 추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LTE 모델로 구매를 했고요. 가격은 출고가 기준 LTE 모델 35만원, 와이파이 모델 33만원입니다. 하지만 사이트마다 20만원대로 구매가 가능한 곳도 있고, 무엇보다 LTE의 경우 27만원에서 겸사겸사 핸드폰 결합까지 진행하면 17만원대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삼성 갤럭시 탭 A7 스펙입니다. 운영체제는 최신 버전인 안드로이드 10과 원 UI 2.5가 탑재되었고, 디스플레이는 10.4인치로 아몰레드가 아닌 TFT LCD를 사용했습니다. 해상도는 2000x1200 WUXGA를 지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세로 픽셀이 더 보강된 꽉 찬 FHD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램은 3GB로 아쉽지만 용량은 64GB로 되어 있습니다. 7040mAh 배터리와 돌비 애트모스가 지원된 쿼드 스피커가 눈에 띄는데요. 전반적인 세부 성능은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CPU는 옥타코어로 퀄컴 스냅드래곤 662가 탑재되었습니다. 퀄컴 스냅드래곤 662는 2020년 퀄컴사에서 내놓은 중급형 모바일 AP로 굳이 성능을 따진다면 멀티코어 기준 삼성 갤럭시 노트 8과 엇비슷하고 갤럭시 S8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보급형 AP다 보니 고사양 게임을 최상 옵션으로 돌리기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웬만한 게임을 실행하는데 무리가 없는 편이고, 고사양 게임 시에도 중업 정도 돌리는 건 가능한 사양입니다. 혹시 특정 게임이 돌아가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어느정도 모아 게임 테스트만 따로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갤럭시 탭 A7 언박싱입니다. 오랜만에 사용 전 두근두근 언박싱을 먼저 찍어봤습니다. 상자를 열면 천에 감싸져 있는 본체가 나옵니다. 최근 워낙 저가형 제품들의 보호 비닐만 보다 이렇게 오랜만에 삼성 걸 언박싱하니까 별것 아닌 천에서부터 감동이 옵니다. 구성품은 단출한데요. 충전 어댑터와 C타입 단자 충전 케이블도 들어있습니다. 고급형 제품에서는 당연한 것들이 보급형에선 드문 요소인지라 처음 봤을 때 기분이 좋았는데요. 다만 좀 치사하다고 느껴질 만한 부분이 있는데, 갤럭시 탭 A7이 고속충전이 가능한 기기인데 제공해주는 어댑터가 고속충전용이 아닌 일반 충전기입니다. 배터리 용량도 가뜩이나 대용량을 넣어놓고선 이렇게 일반 어댑터를 주는 건 좀 아쉽습니다. 보급형의 서러움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본체를 살펴보면 제품에 따로 보호필름이 붙어있지는 않고 생각외로 굉장히 깔끔한 모습입니다. 전면 카메라 위치상 세로보단 가로에 맞춰진 제품처럼 보이지만 전원이나 볼륨 버튼은 세로 모드에 적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이럴 거 굳이 카메라를 이쪽에 달아야 했을까 싶습니다. 뒷면은 정중앙에 삼성 로고가 투박하게 박혀있는 게 살짝 거슬리지만 전체적으로 깔끔한 메탈 바디를 보여줍니다. 색상의 경우 갤럭시 탭 A7 LTE 모델은 다크그레이만 출시되었고, 와이파이 모델은 다크그레이, 실버 두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베젤은 꽤나 얇은 편인데요. 상하좌우 두께가 같아 가로 세로 모두 어색함 없는 균형미를 보여줍니다. 또한 신경 써서 보지 않으면 베젤과 화면의 경계선이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검게 되어 있어 깔끔함과 통일감이 느껴집니다. 무게 역시 10인치 태블릿치고 가볍습니다. 400g대 제품 중엔 상대적으로 약간 무겁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10인치 태블릿은 500g과 400g대의 차이가 꽤나 큰 편인데다 476g 정도면 어느 정도 눕거나 들고 사용할 때 처음부터 무게에 따른 부담감을 주는 무게가 아니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무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측면 두께도 10인치 태블릿 중에선 얇은 편인 7mm로 전체적인 외관은 슬림한 느낌입니다. 카메라는 전면 500만, 후면 800만 화소로 되어 있는데요. 후면 카메라는 카툭티가 있는 편이라 바닥에 놓고 사용 시 약간의 흔들림이 있긴 합니다. 태블릿으론 사진을 찍는 게 아닙니다. QR코드나 영상통화 용도로만 사용하시고 사진은 핸드폰으로 찍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스피커의 경우 놀랍게도 쿼드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급형 태블릿은 모노 스피커나 기껏해야 듀얼 스피커 정도인데 양쪽에 2개씩 적절히 배치되어 있는 쿼드 스피커 덕분에 균일하고 온전한 스테레오 사운드를 즐길 수 있었고요. 여기에 하만 카돈을 인수한 삼성답게 준수한 음질을 구현하며 돌비 애트모스를 공식 지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빵빵하고 웅장한 사운드를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전원을 키면 삼성이란 글자가 나옵니다. 잠금은 스와이프나 핀, 패턴 등 기본적인 기능과 함께 얼굴 인식과 노크온 기능이 가능합니다. 단 지문 인식은 안 되는데요. 아무래도 원가 절감 차원인 것 같긴 한데 얼굴 인식 기능도 넣어줬으면 그냥 지문 인식도 넣어주지 싶습니다. 밝기의 경우 LCD를 사용한 만큼 보통 삼성 하면 떠오르는 아몰레드 특유의 쨍쨍한 화면보다는 다소 어둡고 텍스트도 흐린 편입니다. 밝기 정도에 있어 최저 밝기와 최대 밝기 간의 차이가 명확한 편이지만 최대 밝기가 그렇게 밝은 느낌은 아니었는데요. 물론 LCD 패널이 번인 현상이 없고 좀 더 자연스러운 색상 재현을 해주어 선호하는 분들도 많지만 시야각에 따라 채도나 밝기가 차이가 많이 나는 데다 LCD 장점이라 할 수 있는 화소 밀도, 즉 PPI도 224ppi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호불호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디스플레이 수준이고 갤럭시 탭 A7이 보급형 제품이란 게 어느 정도 변명거리가 될 수 있겠지만 전세계 아몰레드 95%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이 내놓은 보급형이라면 이런 면에서 경쟁 제품들에 비해 특별함이 있어야 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사실 디스플레이에서 아쉬운 부분은 바로 화이트 밸런스와 같은 화면 최적화를 할 수 있는 화면 모드가 빠졌다는 건데요. 이뿐만 아니라 블루라이트 필터 모드도 존재는 하지만 원하는 시간대에 예약을 하거나 필터 강도를 조절할 수 없이 켜고 끄는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만원대의 중국 기업 태블릿이나 국내 중소기업 태블릿 중에서도 해당 기능이 존재하는 제품들이 꽤나 있는 걸 감안하면 그래도 삼성인데 너무한 것 아닌가 싶은 부분입니다. 이외에도 엣지 모드 같은 편의 기능도 빠져 있고요. 충전 시에 화면에 충전 상황이 안 뜨는 등 사소한 부분을 포함해 여러모로 보급형 모델이란 걸 너무 티내는 느낌인데요. 한편으론 다크 모드나 배터리 및 저장 공간, 램 보안 등을 케어하고 최적화시키는 디바이스 케어, 아이들이 쉽게 사용 가능한 키즈 모드 등이 있는 걸 보면 나름 보급형치고 편의 기능을 넣은 느낌도 있고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용 중 불편했던 것 중 하나로 보통 앱을 다운로드하면 홈 화면에 자동으로 추가가 되어야 되는데 갤럭시 탭 A7에서는 홈 화면이 아닌 앱 서랍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일일이 홈 화면으로 옮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꽤 거슬렸는데요. 제가 설정을 못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애초에 다운로드 앱이 홈 화면에 자동 추가되는 게 설정을 해야 하는 거라면 그 자체도 번거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기기 특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체적인 터치감이나 속도는 쾌적합니다. 특별히 버벅이거나 느린 감이 없이 일반적인 스마트폰처럼 빠른 속도와 준수한 터치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센서는 알차게 내장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가격대의 보급형 태블릿은 쉽게 만날 수 없는 방향 또는 위치를 잡아주는 방향 센서나 자이로스코프 센서도 그렇고 특히 조명 센서 덕에 밝기 최적화와 같은 자동 조명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은 매우 좋았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삼성 갤럭시 탭 S7이 질 좋고 풍성한 쿼드 스피커를 탑재한 만큼 영상 시청용으로 얼마만큼의 활용이 될지 대표적인 OTT 앱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튜브의 경우 FHD를 지원하는 기기답게 1080p의 화질을 지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FHD보다 좀 더 픽셀 수를 지원하는 만큼 짱짱한 FHD를 구현하는데요. 확실히 LCD 패널답게 자연색에 가까운 색감을 느낄 수 있었고 60프레임에서도 화소가 깨지거나 끊기는 느낌 없이 깔끔한 화질로 감상 가능했습니다. 넷플릭스도 삼성 제품답게 FHD 화질을 즐길 수 있습니다. 보통 브랜드나 가격대에 상관없이 넷플릭스 HD 마크를 받지 못하는 제품들이 꽤 많기 때문에 이렇게 보급형 기기에서 HD 마크가 찍혀있는 모습을 보는 건 영상 시청을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부분입니다. 화질 역시 화소에 흐트러짐이 없고 굉장히 깨끗하고 또렷하게 구현되어 탁월한 영상 시청이 가능합니다. 웨이브 시청은 좀 아쉬운 편입니다. 드라마나 예능 같은 방송 콘텐츠와 영화 콘텐츠 간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영화의 경우 뚜렷하고 선명한 FHD급 화질을 구현해 시각적인 만족도는 높았지만 화질과는 별개로 프레임이 뚝뚝 끊겨 영상 시청을 온전히 즐길 수가 없었고요. 예능의 경우 끊기지는 않았지만 화질이 영화에 비해 미세하게 화소가 터지고 흐린 느낌이 덜어 있습니다.
못 볼 정도는 아니지만 여러모로 조금 아쉬운 감이 있고요. 웨이브의 비트레이트가 낮긴 하지만 단순히 그렇게 치부하기에는 영화와 방송관의 화질이나 프레임 끊김 등의 차이가 극명해 의아한 부분입니다. 티빙의 경우 디테일 면에서 살짝 아쉬운 감이 없지 않지만 프레임이 끊기거나 버벅임 없는 전반적으로 무난한 1080p FHD급 화질을 보여주고요. 무엇보다 드라마 시청 시 부드럽고 명확한 화질 구현이 되어 만족스러운 감상이 가능했습니다. 네이버 TV는 원체 화질 구현 자체가 안 좋은 편인데 갤럭시 탭 A7 역시 썩 훌륭하지 못한 화질을 보입니다. 여타 OTT 화질 중 가장 거칠고 흐릿한 화질을 보여주고요. 무엇보다 FHD급 치고 디테일이 뭉개지는 경우가 꽤 많아 아쉬움이 컸습니다. 물론 기기 문제라기보단 네이버 TV라는 OTT 문제도 한몫하긴 합니다. 항상 마지막으로 테스트하는 왓챠입니다. 저가형 태블릿 대다수에서 구현이 안되는 플래시가 갤럭시 탭 A7에서도 구현이 안되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인 썸네일에 블랙이 끼거나 안 뜨지는 않았고요. 사실 영상 시청과는 별 상관없는 부분이긴 한데 최근 10만원대 제품 중에서 플래시가 구현되는 제품을 리뷰하기도 했고 사용해봤던 삼성 태블릿에서 안되는 걸 본 적이 없어서 좀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화질은 준수한 편인데요. 왓챠라는 OTT가 시청 중인 영상 화질을 설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지만 FHD급 화질이라 할 만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왓챠 역시 웨이브와 마찬가지로 프레임에 버벅임이 있습니다. FH 화질로 도달하기까지 구현되는 SD급 정도의 화질에서는 끊김이 없었는데 화질이 또렷해지면 뚝뚝 끊기는 게 시작되어 영상 시청이 어려울 정도로 끊겼습니다. 웨이브나 왓챠 모두 유료 OTT 서비스인 걸 감안하면 사용자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삼성 갤럭시 탭 A7을 살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애매한 태블릿입니다. 삼성이란 메이저 브랜드에서 내놓은 태블릿인 만큼 보급형 사양임에도 좀 더 특별한 부분이나 기대했던 성능이 있었는데 그에 비해선 아쉬움이 있는 제품이고요. 여타 보급형 태블릿들과 비교한다면 훨씬 훌륭한 부분도 있고 말도 안 되게 뒤떨어지는 부분도 있어 좋다고도 나쁘다고도 하기가 아리송한 제품입니다. 성능만 놓고 보자면 딱 보급형 수준으로 나온 태블릿이고 여태 나온 보급형 태블릿들은 게임이든 영상용이든 어느 한쪽은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적으로 갤럭시 탭 A7의 경우 게임과 영상을 어느 정도 균일하게 즐길 수 있는 균형감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리뷰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저비용 고효율의 제품을 찾아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관심 있거나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